집에서 아버지가 2년 동안 했는데 1차도 못 붙는 거면은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구독, 좋아요 눌러. 선배랑 1시간 동안 그냥 떠들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하면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호라마코입니다. 드디어 제 직속 후배 10학번 몇 살이고? 올해 나 얘기하지 마. 드디어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가 인천 뭔 동이야? 남동구 9월동이죠.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2020학년도 중특에 합격한 부엉입니다. 부엉이 선생님. 네. 얼마 만에 된 겁니까, 합격이? 10학번인데 남자죠. 네. 몇 수요? 삼수했죠. 근데 휴학했잖아. 네. 휴학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 건 삼수다. 네. 고향이 어디요? 김해. 김해인데 왜 인천을 쳤습니까? 지방 사람들은 이 수도권에 대한 로망이 없어. 집값 너무 비싸. 솔직히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외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르다가 이제 인천을 골라서 여기서 살고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왜 인천 쳤노? 2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단 토의나 수업 나눔이나 면접, 수업 실험, 그러니까 4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이랑 수업 실험 2개만 딱 깔끔하게 끝나다 보니까 어차피 1차의 점수를 높여서 가면은 변수를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생각했던 게 인천이에요. 그러면 저 삼수를 했잖아요. 왜 실패했다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을 안 했죠. 한자도 안 봤어요, 기출을. 그따구로 해서 시험을 봤다고? 네. 이론만 보면은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기출을 하나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때 페이는 법교육 과정을 결국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 나도 그렇게 실패를 했고 대다수가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해.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단수 남기고 재미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안 봤으니 미루다가 끝에 가서 봤어요. 그럼 18년도 문제는 다 틀린 거네? 그렇죠. 페인이 그 2가지 정도? 예. 그러면 19년도에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시험을 붙었는지 월별로 일단 살펴볼게요. 자, 크게 교육학, 전공, 복귀과정 3덩어리로 해가 교육학은 크게 좀 할 말 솔직히 없는 게 그냥 강사 커리큘럼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따로 뭐 더 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강사 커리큘럼 쭉 따라가고. 패키지를 끊었어?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맞나? 아니면 자료는 2-3명 거? 전 한 명 것만 봤어요. 네. 학교생 케이스가 여러 개잖아. 네. 나는 강사 몰빵 안 하고 전 그 사람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자료 2-3명 거 구해가 이제 같이 일을 봤거든. 강의는 1년만 봤어. 전공을 여러 개를 섞었는데 교육학은 딱 하나 듣고 그냥 쭉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부엉이 선생님처럼 해도 되고 뭐 선택하면 되겠죠. 그 패키지는 얼마고 교육학?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밖에 안 해? 그 교육학은 뭐 패키지 해라. 네. 그치요? 스터디. 수업이 딱 끝나면은 그 시간대 밥 먹고 바로 모였어요. 그 강사분이 스터디를 잡아준 거야? 네, 다 같이 거기서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하게끔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봤던 거를 30분이나 1시간 정도 복습으로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책을 아예 덮어버리고는 아예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게끔 하려고 그 시간에 바짝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월화 나가니까 했던 것 같아요. 월화 말고는 공부 안 했어, 교육학? 네. 스터디를 그리고 나서 외적으로 하나를 더 했었어요.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때쯤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스터디로 해서 그건 또 따로 또 돌렸어요. 쓰는 연습은 따로 안 하고? 모고 들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 그래. 참 점수 15.33, 내랑 똑같다잉. 뭐 교육학 이 정도로? 전공 점수 얘기해줘. 59점, 73.33. 컷은 얼마였노? 컷이 68점 몇이었어요. 컷이랑 7점 정도 높았죠. 전공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수랑 재수 때는 지읒 선생님. 2년 커리를 쭉 같이 그냥 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또 패키지 한 거야? 초수 재수 때는 쭉 그렇게 했었고. 야, 1년에 강의비 뭐 얼마냐? 강의 한 200, 한 60, 70 썼네요. 그렇죠. 재수 때도 똑같이 1년 커리? 네, 그래서 재수 때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 뭐 했노? 초밥집. 시간 강사 이런 거 해보지 왜? 근데 그게 마땅히 또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 공부는 어떻게 했냐고? 초수 재수 때 그렇게 한 강사를 쭉 하다 보니까 한 번 들으니까 내가 들었던 거지 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강사 익숙해져요. 이게 위험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기획 선생님. 네. 삼수 때 또 패키지를 한 거야? 전부 다 듣긴 했어요. 1, 3월 때는 할인받아서 싸게 한 10만 원인가 이렇게. 야, 니는 완벽하게 강의 의존형이네. 그렇죠. 이 단점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야. 1, 3월 때는 아예 인강만 듣고 복습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4월부터 했던 게 이제 기출 분석 강의가 4월부터 6월까지인가 했는데 그게 도움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4월, 6월 달에 기출을 최신부터 13년도 거 서술 것만 봤거든요. 객관식을 안 보고 서술 것만 봤는데 그 한 3달 동안을 한 5번, 6번을 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때 기출을 다 파버린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봤어요. 수업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영역 하나 싹 다 그냥 돌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미리 문제를 풀어서
갔다가 그리고 수업 또 듣기 전에 스터디를 잡아서 거기서 또 기출을 또 봐요. 거기서 이미 그러면 2번 본 거죠. 근데 스터디에서 수업을 듣기 전에만 더 좋은 점이 제 답 말고 다른 사람의 답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쪽은 좀 더 괜찮은 답을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거의 토론하다시피 했었어요. 하부르타 이게 하부르타야. 계속 토론하듯이 막 찾아보고 이건 맞냐 하면서 막 하고 나서 강의를 딱 들어가서 또 기출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좀 논란이 됐던 거나 아니면은 좀 틀린 답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또 모여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서도 모르겠다 싶으면 강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따로 스터디를 하나 잡아서 거기서도 기출을 했었어요. 스터디 좀 많이 했네. 그렇게 해서 한 6월까지는 아예 오로지 기출만 했어요. 그게 이제 합격할 때 도움 많이 됐다. 네. 따로 서브노트는 안 만들었어 그럼? 초수 재수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버려버렸어요. 그것만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실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단권화로 저는 기본 베이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것도 같이 들었으니까 기출 변형이죠. 영역별로 기출 변형할 때 그때 보고 해설 듣고 나선 추가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책 올려 붙이고 그런 건 아니고 책에 이렇게 막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 네. 암기를 7, 8월인가 그때부터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하루에 1개 영역 하나를 돌리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전공 영역 하루에 하나, 뭐 하루에 2개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나잖아요. 7, 8월부터 억지로 계속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1개씩 보다가 둘째 주 때는 2개씩 묶어서 보고 3개씩 묶어서 보고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느꼈던 거는 너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뭐 개념들이? 네. 며칠 전에 외웠던 건데도 뭐 개념이 숭숭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막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뒤에서 계속 수시로 보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완성이 9월달 쯤에 다 끝났어요. 나도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난 서브노트를 계속 만들었거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도 강론이 그때도 새로운 게 막 나와. 새로운 개념이 막 추가되니까 내 서브에 계속 추가를 해가 서브 완성을 10월달에 했어요. 서브를 막 보는데 막 보다가 걸려. 예를 들어 차폐면 차폐인데 해가 갈수록 내용이 많아졌어. 차폐 딜레마 그게 막 생겼어 새로. 그것도 막 이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걸릴 때마다 이제 공부 또 계속 있지. 또 관련된 문제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너도 그랬을 거야. 마지막에 가서는 내 서브노트 그 전 영역 다 보는데 1시간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그 100페이지 넘는 거를 이렇게 바바박 넘겼어. 그런 경지까지 갔었나? 거의 그런 시기였죠. 반복을 해서 보니까 익숙하지.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이 보고 여러 번 봐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다시 봐가지고 게이지 올리고 다시 또 떨어지면 올리고 근데 그 폭이 이제 처음에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근데 완벽하게 계속 차진 않더라고요. 완벽했으면 우리가 100점 더 받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기는 한 9월쯤에는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복습만 하루에 한 4영역씩 한 4시간 정도에 끝냈던 것 같아요. 복교육 과정은 뭐 스터디를 따로 했나? 네, 1월부터 아침 스터디를 했었죠. 몇 시에? 6시 반에 만나서 어디죠? 그 교회 밥 주는데 어디죠? 강남교회. 니 밥 먹나? 네, 삼수 때. 그 전에 안 먹었어요. 내가 그 교회 거기 새벽밥을 몇 년을 먹었지. 5년 6년 먹어가. 매일 새벽 노량진 일대 자취생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 매번 좀 빚진다는 느낌? 난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 이제 조만간 헌금을 해야지요. 그래가 랑 니랑 둘이 한 거야? 네, 둘이서 밥 먹고 1시간 정도 7시부터는 한 8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한 1월부터 한 3, 4월까지인가 그냥 암기했었거든요. 지문 보고 통암기죠. 이게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몇 번 반복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시 볼 때 외워지는 속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좀 외우는 방식을 좀 바꿔봐야겠다. 법을 통으로 안 했어요. 이것도 강의 힘을 빌리긴 했는데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흐름으로 외웠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면은 뭐 며칠부터 며칠 있고 누가 하는 건지 교육장이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암기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며칠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고는 마인드업식으로 나나가. 네, 그리고는 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헷갈리는 게 솔직히 또는 뭐뭐이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붙여 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기식으로 넣고 그 사이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 뭐 교육감 이나 교육장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냥 교육장 교육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외워서 이야기 흐름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죠. 통으로 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 딱 그렇게 5분량을 통으로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야기식이니까 통이 아니라서 좀 빨리 보게 된 거잖아요. 법을 다 보는데. 근데 이거를 점점점 채워넣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우는 시간을 빨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3분, 26분 걸리더라고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모고 때 다 맞았어요. 법에 대한 거, 기출이든 모고든 그렇게 하고 나서 적용을 하는데 다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같은 맥락이었나? 좀 다르겠죠.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 안에 끝넣다 보니까 복습을 하루에 30분만 하면 법이 끝나요. 남는 시간에 교육과정을 하자 해서 교과를 다 날렸어요. 기본교육과정, 국어, 뭐 진로직업 다 날리고 총론을 내가 완벽하게 들고 가자 해서 총론을 전부 다 그냥 아예 통으로 배워버렸어요. 교과를 안 봤어 그럼? 네. 대신에 총론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것만 암기하는데 한 2시간만 걸렸어요. 그것도 맹 이야기식으로? 아니요, 그건 그냥 통으로. 예, 그냥 무식하게 그냥 통으로. 뭐 아니면 넌데? 교과 문제 나왔었나? 나왔죠. 저는 고민도 안 했어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 맞아. 이게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나도 국어랑 직업만 봤나? 그러니까 수학, 사회, 과학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뭐 보였지 뭐. 그래가 만약에 나왔다? 몰라? 그럼 넘겼지. 국어를 봐도 중도 중복 장애와 관련된 그런 한문만 봤지. AAC나 뭐 이제 그런 내용 나오는 것만. 국어를 다 보진 못하지 솔직히. 실제로 그래서 총론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다행히 전략을 잘 짰네요. 네. 공부란 건 솔직히 뭐 본인한테 맞는 게 정답이지. 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과를 만약 불안하면 보시는 건 맞긴 한데 일단은 총론과 법이 완벽하게 된 상태 이후에 저는 차라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네. 공부 시간은 그러면 월별로 조절을 했나? 1월에 공부 시간, 10월 달에 공부 시간 이게 다를 거 아니야? 저 똑같았던 것 아, 같아요. 계속 똑같이 했어? 얘기해줘. 학원 가는 날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면 10시 반. 학원 안 가는 날만 6시에 일어났죠. 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10시, 10시 반쯤이었어요. 주말엔 어떻게 하고 쉬고? 학원 직강을 가면 토요일 날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업 똑같이 가는 거죠. 대신에 일요일 날은 잠은 좀 편하게 잤어요. 대신에 일요일 날도 약속이 있거나 일이 뭔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많이는 안 보죠. 그래도 좀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 너무 빡시겠는데? 하긴 뭐 그러니까 담소만에 됐겠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 공부 시간 물어보면 답을 못 하거든요. 타이머 딱 해놓고 내가 집중해서 들어가는 시간만 재서 뭐 8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이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순 공부 시간이란 개념 딱히 없었어요.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혼자서 하는 시간이 대충 적었죠. 스터디가 중간중간 계속 끼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중하고 스터디하면서 또 막 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를 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매일 했어? 거의 매일 했죠. 스터디 사람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그렸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이걸까지 만들어서 가야지라는 거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시험 전날에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돌리고 들어가자 했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자. 네, 하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혼자 이걸 돌려가지고 가자 해서 저는 이 전날에 24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잠은 안 잤어? 잠 2시간 잤어요. 야 그러면 안 돼. 2시간 자고 아침 6시에 그냥 딱 일어나자부터 그때부터 전공 시스템을 계속 돌리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이제 방자분대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인천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법교육과정 암기 머릿속으로. 네, 계속 하고 저녁 한 9시 10시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한 2시간인가 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는 한 7시까지 또 하고 몇 시에 일난 거야? 한 12시 1시쯤에 일어났거든요. 12시 일나서 다시 7시까지 공부했다고? 네. 왜 이래 하드코어냐? 대신 목표가 다 돌리는 거예요. 교육학부터 전공, 법교육과정 싹 다 돌리고 가자 해서 실제로 그렇게 다 돌리고 나서 시험장 가서는 한자도 안 봤어요. 극과 극을 달린 공부를 했구만. 네. 이런 방법을 추천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초소생이 막 물어봐. 부엉이 선생님 영상 봤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극한으로 2시간 자고 이렇게 할까요? 방법을 물어보면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니랑 좀 비슷한 상황. 아 진짜 오래 아니면 안 된다. 장수생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추천을 할 만하다. 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공부 방법에 답은 없지. 공부 얘기는 이 정도 하고 2차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인천이라는 것 자체에서 비평가 지역이잖아요. 저도 시책을 좀 많이 봤어요. 시책 문제가 나왔나? 하고 나서 느꼈지만 시책만 너무 볼 필요 없다고. 비중을 너무 높게 잡을 필요 없다. 네, 면접을 할 때 서론하고 본론하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거기서 본론이야 뭐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론과 클로징 같은 경우는 4문제니까 인천은 구상 둘, 즉답 둘이었거든요. 20분이었나? 15분? 20분이요. 한 문제당 4분을 말해야 되네. 저 그래서 다 못 채웠어요. 저는 한 8분인가. 남았어?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그 말도 있어. 빨리 끝내면 면접관들이 좋은 거야. 근데 저는 또 1번이
3점이었거든요. 이때 50점 만점에 3점 몇 가였었던 거죠. 여기서 서론과 결론, 이 멘트, 클로징 멘트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시책을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멘트를 시책에서 보통 다 따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본론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특색 있는 답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느꼈던 게 시책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대답밖에 없었죠. 본론 안의 내용들이. 대신에 만능 틀, 뭐 만능 키라고 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어거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죠. 근데 면접에서 실제로 했을 때는 조금 특색 있는 답을 하나 했을 때 오히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잘 못했어요. 면접을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버벅된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1번이 걸려는 게 좀 제일 충격이었죠. 구상 시간도 20분인가? 네. 아니 그럼 구상형 두 문제만 20분 동안 한 거야? 네. 즉답은 그 가서 바로 보고. 네. 그럼 한 문제다 10분을 구상을 해야 되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즉답에서 제일 멘붕 왔었거든요. 아직도 이 문제가 기억나는 게 국도교육감의 신년사인가 아무튼 인사말인가 그런 내용이었어. 거기서 무슨 사자성어 나오면서 거기서 솔직히 좀 멘탈 나갔었거든요. 사자성어를 모르면 모르네. 사자성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지수만 채우자.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또래교육사랑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 근데 변별을 위한 거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준비 어떻게 했냐고? 오로지 스터디로만 면접 스터디 하나 그 다음에 수업 실험 따로 했구나. 네. 보통 같이 하지 않아? 여기서는 다 같이 했었어요. 근데 면접을 또 하나 더 했었어요. 스터디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만. 강제로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같은 인천 사람들이나 한 거야? 네. 자료 이런 거 봤던 거. 최근 저 윤땡땡. 윤승이 한 2권 본 것 같아요. 시저는 강사가 주는 뭐 그런 걸로? 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 앉아서 이제 자료 모아서. 네, 해주고. 그냥 뭐 스터디 열심히 계속하면 근데 그게 정답이야. 2차는 양이야 양. 무조건 많이 하면 돼. 수업 실현은 스크립트를 보통 다 짜잖아요. 활동 2를 저는 무조건 모둠학습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역할놀이를 하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협동학습이었어요. 협동학습으로 하고 역할놀이가 있으면은 끝난 다음에 역할놀이 해보자 해서 잘했네 하고 거기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죠. 결국 저는 무조건 역할놀이든 뭐 어떤가 뜨든 간에 일단 협동학습을 해야 돼요. 또 이 안에다가 활동 1과 활동 2 전부 다 문제행동을 넣어버렸어요. 지문에서 만약 활동 1에 하셔 하면 원래 활동 1에 넣었던 그쪽에 바꿔서 넣고 활동 2에 만약 하라면 이거 활동 2에 그냥 집어넣고 하고 어차피 1, 2에서 문제행동 다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히게 했는데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야. 안정적으로 해야 돼. 튀면 안 돼. 그러니까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구상실에 가서 그때 처음 문제를 보는 거네. 네. 20분 만에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되구나.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친척, 조카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교감 교장 선생님,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 앞에서 해봐야지 익숙해질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이랑 어려운 사람 앞에서 해봐야 돼. 스터디원들이랑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 되면 편해. 긴장도 안 되고 서로 다 알아. 저 사람의 장점 단점 알기 때문에 피드백 할 게 없어. 그래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 앞에서 해봐야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이걸 모르시니까 하신 말이 있는데 떨어진 당일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속상하셔서 했던 말이긴 한데 2년 동안 했는데 1차도 못 붙는 거면은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었거든요. 술김에 하신 말이긴 한데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충격이지.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대신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아예 이 판을 뜨겠다고 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전 이때는 떨어진 이후에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붙는다고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친구가 나는 그 말 했거든. 야, 3번 해가 1차도 못 가면은 그건 솔직히 안 되는 거다. 그냥 네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7번을 떨어졌네. 8번 만에 되긴 했어. 추가적으로 엄마가 또 4수 때인가 5수 때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한 말인데 공장 가라고. 그게 너무 좀 스트레스였지. 근데 엄마 심정도 알지. 자식 놈이 저렇게 노량진에 가서 허송세를 보내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집에 돈. 저는 엄마 빼곤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이쯤 하면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그냥 네 일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다 그만하라고 해서 3수째 엄마만 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밀어줄게 라고 하시던 것 같아요. 이왕 얘기한 김에 집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어? 다 받았죠. 재수 때 빼고는 거의 다 누나랑 또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초수 때는 누나 집에서 살면서 학원비만 냈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했고 예, 재수 때는 알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강의비만 내줬던 거 분명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재수 때는 누나 집에 살면서 알바를 한 아니 거야? 누나 집에 나왔어? 예, 그때는 애가 있어서 삼수 때는? 고시원 30만 원짜리 그냥 들어가서 진짜 잠만 잤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있어요. 그 마지막 해 굉장히 잘했구만.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원래 저도 성격상 뒤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떨어지면 뭘 해야지. 이때는 그런 걸 진짜 하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낭떠러지다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안 되면은 그냥 이 판을 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불안은 하죠, 솔직히. 근데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건강 관리는 따로 했어? 수면 시간이
저 평균 평일에는 3시간, 4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커피랑 그 다음에 핫식스 이걸 달고 살았거든요. 아 1년 내내. 네. 근데 이때는 마인드가 올해 내가 그냥 몸 다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건강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니 원래 운동 뭐 했노? 저는 육상 달리기 했죠. 중장거리. 아 그 선수였어? 네, 그렇죠.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니까 이게 심장이랑 이런 근육들이 튼튼할 거 아니야. 막상 또 그런 거 같지는 않았어요. 운동했던 마인드가 있어서 정신력이나 그런 거는 있는데 합격하고도 뭐 병도 없었고. 네. 이게 죽기 달기로 하던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 병원을 가. 합격하면 이제 그때 몸이 아픈 거야. 긴장이 풀리니까. 이때 진짜 핫식스 이런 거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심장이 물이 안 가나? 있더라고요. 두근두근 하거나. 커피는 찬찬히 가는데 핫식스는 먹으면 딱 그때는 정신 말짱해지더라고요. 건강은 핫식스. 핫식스 이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자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2020년 신규 교사 발령을 인천의 중학교 학급에 발령을 받았어요. 해보기 어때? 힘들어요. 방송이니까 적당히 필터링을 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고. 행정이 이렇게 많은지 참, 물론 얘기는 듣죠. 많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참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증서 같은 것도 뭐 받고 VPN은 뭐 하라고 하고, 하필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못 보는데 IP를 짜라고 나오더라고요. 저 이걸 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당시 3월 달이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온라인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IP를 짜래요. 애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애를 봐야 IP를 짜지. 특성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학부모님들이랑 또 오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학급 운영 계획표? 그거 짜는데 제일 많이 시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코로나 넣고 그 다음에 막 IP 짤 때 비대면으로 다 한다고 넣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전화통화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일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행정이 지금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행정이 힘들어서 퇴직한 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만두다 하면 안 돼. 이게 근데 더 안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제 경력이 찰수록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아직 신규니까 한 2년 3년은 배운다 생각하고 뭐 임용도 통과했는데 뭐 행정은 힘들다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공부할 때 그 제일 힘든 게 내가 앞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이제 보장되지 않다는 게 너무 힘들죠. 뭐 행정 업무가 뭐 폭탄에 막 야근을 2달 3달 한다 해도 차라리 군 생활은 희망이라도 보이죠. 일자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합격을 언제 하겠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정말 힘들었죠.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근데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예비 선생님들도 직접 해보세요. 뭐 간접 쪽으로 얘기해봐야 뭐 모를게야. 넘어갈까? 네. 요거는 안 그래도 특집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어.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그러니까 지금 신규니까 한 200, 한 초반 220, 30만 정도 받자네. 네. 요거를 가지고 현재 인천에 살잖아. 집값이 얼마입니까? 대충 좀 괜찮은 뭐 20,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다. 뭐 4, 5억 하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후배도 이제 30 초반이고 이래 돼버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뭐 비혼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육아도 생각하고 뭐 자동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금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딱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월급을 딱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데 조금 이제 힘든 게 현실이죠. 마침 부엉이 선생님도 뭐합니까? 주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들어간 게 크죠. 코인은 무서운 게 많죠. 당장에 보이는 건 부동산이랑 주식 요 두 가지인데 닥치고 있는 돈이 없는데 부동산은 대출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신규에 막상 들어갈 게 많잖아요. 지금 이 집을 얼마 들었습니까? 구하는데 3천에 30 반전세죠. 한 6평 후반대죠. 당장 이 인천이라는 이 2억 말리 맞나? 아무튼 엄청 멀리 떨어져가지고 당장 살아야 되는데 원래 참 고시원에 살라 했잖아. 왜 고시원 안 살고 여기 삽니까? 인간다운 삶. 네,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 컸어요. 고지댕이 아니야. 삼수를 하고 3년을 준비해서 공부를 해서 됐는데 당장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공간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컸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살만한 데를 살자 해서 오피스텔로 오게 된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당장 합격했다 해서 끝이 아니거든.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야. 집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선배 교사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도움이 되죠. 저는 상황이 뭐 학자금 이런 것도 있고 뭐 청약을 한다 해도 5억짜리 아파트가 됐어요. 10% 계약금을 내야 돼. 청약 당첨이 돼서 5천만 내야 돼. 낸다고 해가 또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야. 첫 삽을 뜨는데 몇 년 걸려. 완공이 한 3, 4년 뒤에 난단 말이야. 근데 당장 5천 맞네. 어디서 살아? 중도금 4억 5천 내야 돼. 교사 내 월급은 200, 뭐 300도 안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릴 때 뭣도 모를 때는 또 촌놈이고 경주시 안강읍 산골짜기 사는 촌놈이어서 투자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고 90년대에는
때는 무조건 저축하고 아끼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인드로 평생을 살았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급변하고 이런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주식 이런 뭐 부동산 관심을 이제 겨우 가지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이란 거를 조금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이 말이 되게 공감 갔었거든요. 자기는 돈을 잃는 걸 두려워서 저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은행에 넣는 순간 잃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이외에 다른 게 다 오르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행에서 넣은 돈의 그 금리라 해봤자 1% 2%대인데 그 이상으로 거기 놓은 돈 이상으로 다른 것들의 값이 다 올라가는데 그럼 이건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 비용 놓친 거. 네, 이미 여기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공감 갔어요. 은행에 넣어서는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테크하면서 또 주식 이런 부동산이 경제 공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살면서 집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 지식이 하나도 없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도 하나도 볼 줄도 모르고 전세 사기도 많잖아. 그런 거를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그나마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를 너무 나쁜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지금 확실히 이 경제 이런 걸 보는 눈이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공부를 해줘야 돼요.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쪽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선물로 주식을 사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래서 미래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전혀 대비 없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막 배우고 하잖아. 네. 눈 맞춤 교육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든 하든 간에 무리하면 절대 안 되죠. 무리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우리 앞에. 아주 그 가까운 지인이 제약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지금 마이너스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분 참 불쌍하네요. 저도 제 주변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실시간을 처음 봤네요. 진짜. 부자 됩시다. 야, 내 진짜 꿈이 있다. 항상 생각했던 건데 니랑 우리 화장실 더러운 그 친구랑 07학번 우리 노량진 멤버들 있잖아. 이 4명이서 사진 찍는 거야. 다 같이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와서 진짜 나를 딱 중간에 두고 그 후배들이 내 뒤에 딱 서가 사진을 찍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한 명은 딱 됐어. 나머지 2명 지금 보고 있나? 열심히 해라잉. 마지막으로 뭐 소감.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란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나름의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제 기준에서 많이 한다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정말 이 마지막 회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보자 였거든요. 내 나름이라는 거 없이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던져서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서는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열심히는 합니다. 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최선을 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공부 반복적으로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통암기를 했어. 14시간 공부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냥 암기만 했어. 돌아서면 다음날 되면 다 까먹었어. 너무 비효율적으로 열심히 했지. 자, 이상으로 부엉이 선생님의 학교 소개를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직 인생 행복하시고 근데 당장은 1, 2년 더 힘들 거야. 코로나가 나아져도 뭔가 새로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못했던 것들이 끝나면 또 새롭게 주어질 거야. 근데 이렇게 초반에 고생을 해야 나중에 더 편해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니까 너무 이제 낙심하지 말고 고시생 때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련을 이겨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